안녕하세요, 오케이컷 권동호입니다. 파나소닉에서 리뷰를 해보라고 G9 마크2를 보내주셨습니다. 받자마자 MMA 선수이신 김은성님의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사진과 영상 촬영에 바로 투입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메인 촬영 감독님들은 파나소닉의 S5 마크2 카메라 2대로 촬영을 진행했고요. 저는 G9 마크2로 서브 촬영과 사진 촬영을 담당했습니다. 짧은 촬영 시간 동안에 저조도 환경에서 현역 격투기 선수의 빠르고 현란한 무빙을 잡아내야 하기 때문에 우수한 저조도의 고감도 노이즈 성능은 물론이고 정확한 AF 그리고 빠른 연사까지 필요한 촬영이었습니다. 그만큼 카메라의 성능을 극한까지 뽑아 먹어야 하는 난이도가 높은 촬영이었는데 마침 S5 마크2와 함께 활용을 해본 만큼 두 카메라 간의 AF 퍼포먼스나 고감도에서의 영상 질감 같은 것들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녀오고 동물원도 한번 가보고 저 혼자 돌아다니면서 스냅 사진도 찍어보는 등 굉장히 열심히 사용을 해봤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G9 마크2를 사용해본 쇼텀 리뷰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외관부터 간단히 살펴보자면 S5 마크2와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케이지라든가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공유가 가능하더라고요. 차이점은 S5 마크2는 팬이 있지만 G9 마크2는 사진 위주의 카메라로 일단 나와서 그런지 팬이 빠졌다는 부분에서 조금 달랐고 앞부분에 펑션 버튼도 S5 마크2는 하나밖에 없지만 G9 마크2는 두 개가 있습니다. 생긴 것과 크기는 동일하지만 무게는 조금 다이어트를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SD카드 1개, 배터리 1개 포함해서 740g이었던 S5 마크2와는 다르게 얘는 658g 정도로 꽤나 가벼워진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S5 마크2의 조작성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동일하게 나온 이 G9 마크2의 조작성도 당연히 워낙 좋고요. 정말 많은 다이얼과 직관적인 버튼 배치 등은 진짜 최고의 조작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 있던 기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위상차 AF예요. 풀프레임 미러리스인 파나소닉 S5 마크2에 도입되었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혀 다릅니다. S5 마크2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AF가 훨씬 더 좋아졌더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AF가 작동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역광에 포그가 가득해가지고 컨트라스트도 희미하고 인물도 정면이 잘 보이지 않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진짜 포커스 미쳤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보면 거의 역광으로 라이팅을 한 상황에서도 포커스를 잘 잡아내는 모습이고요. 줌을 하는 도중에도 포커스가 막 흔들리거나 하는 워블링이 생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포커스가 맞아 들어갑니다. 뒤통수, 옆통수 할 거 없이 얼굴 인식 굉장히 잘 해내고요.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몸통이라도 끈질기게 추적해 줍니다. 제가 S5 마크2를 정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G9 마크2의 위상차 AF가 들어간다 했을 때도 딱 그냥 S5 마크2 정도겠지 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 같은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 아예 차원이 다른 AF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또 동물 추적 기능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동물 눈 추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확하게 눈을 추적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웃긴 게 사람 눈 추적은 이렇게 보기 싫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모 플러스 십자가 좀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동물 눈 추적은 새로 들어간 기능인데 깔끔하게 네모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사람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동물 촬영을 할 때도 훨씬 더 편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개나 고양이나 새같이 이제 친숙한 동물들 뿐만 아니라 동물원에 가서 다양한 동물들을 촬영해 봐도 꽤나 눈인식을 잘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렇게 피사체 검출 모드에서 눈 추적이 가능하게 되면서 S5 마크2에 있던 사람과 동물 간 피사체 검출을 알아서 전환해주는 휴먼 애니멀 기능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G9 마크2의 AF 퍼포먼스는 정말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스포츠나 아이, 동물 등 좋은 AF가 필요한 피사체를 촬영할 때 상당히 만족감이 좋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라이카 모노크롬이라는 사진 스타일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흑백 사진을 좋아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기존 파나소닉 카메라들의 L 모노크롬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흑백 사진 각이 나올 때마다 흑백 촬영을 해보는 편인데 이번 모티베이션 촬영에도 사진에는 라이카 모노크롬을 활용해 봤어요. 역광이긴 하지만 포그가 많아서 흑백 사진을 잘못 찍으면 좀 희뿌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라이카 모노크롬은 진짜 찐득하게 컨트라스트를 잘 잡아줘가지고 이렇게 강렬한 이미지의 사진 촬영에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행을 갔을 때도 그렇고 평소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스냅을 찍을 때도 그렇고 사진 스타일은 거의 라이카 모노크롬으로 놓고 돌아다녔거든요. 와, 근데 진짜 뭘 찍어도 분위기가 미치게 나오는 게 정말 수많은 미러리스의 흑백 모드들 중에서 최고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리얼타임 럿이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 기능이 원래 영상 촬영을 할 때 브이로그를 기반으로 커스텀 럿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후반 작업에 시간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럿이 삽입된 결과물을 바로 카메라에서 녹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또 이 기능이 사진 찍을 때도 적용이 됩니다. 사진 찍을 때는 브이로그 기반으로 럿을 만드시지 말고 표준 사진 스타일을 기반으로 럿을 만드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 방법이 살짝 어려워 보이실 수가 있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JPG 촬영을 할 때 파나소닉의 색감은 이제 표준이나 시네 D2나 시네 V2나 뭐 다 되게 좋은 편인데 리얼타임 럿 기능은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직접 JPG 색감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JPG 촬영을 즐기시는 분께는 정말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통 카메라를 보면 손떨방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픽셀 단위로 센서를 조금씩 이동시키면서 촬영을 여러 장 한 다음에 합치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해주는 그런 모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기능들을 쓸 때는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G9 마크2는 다이얼을 고해상도 모드로 맞춰주고 옵션 고해상도 모드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핸들드 고해상도를 ON으로 놓으면 삼각대가 없이도 1억 화소의 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얘기해볼 건 두말하면 입 아픈 파나소닉의 손떨림 방지입니다. 풀프레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파나소닉의 손떨방이긴 하지만 사실 진짜는 이 마포 카메라에서 보여주는 손떨방 퍼포먼스죠. 40분의 1초, 20분의 1초, 6분의 1초 이렇게 진짜 간만에 파나소닉 마포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봤지만 느리게 찍히는 셔터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흔들렸다는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았다는 그 사실은 오랜만에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동영상에서도 진짜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데 진짜 스포츠 촬영에서 너무 정적인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일부러 좀 흔들어줘야 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파나소닉은 타사의 손떨방과는 다르게 걸으면서 핸들들을 하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좋은 손떨방 효과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발을 움직이면서 걸으면서 핸들드 촬영을 할 때도 솔직히 거의 숄더리그나 이지리그를 쓴 것 같은 진짜 엄청난 퀄리티의 핸들드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얘는 디지털 손떨방도 3가지나 구분해서 지원을 해줘요. 삼각대 모드를 더 강화해주는 부스트 IS라는 게 있고요. 짐벌 모드를 더 강화해주는 이 손떨림 보정이라는 모드가 있고 그리고 아나모픽 렌즈를 사용할 때도 손떨방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아나모픽까지 특히나 이 아나모픽 렌즈 지원해주는 건 진짜 변태 아닌가 싶은데 아나모픽 렌즈 쓰면서 그냥 카메라 손떨방만으로 딸랑 핸들들을 한다는 게 이게 뭔가 비주얼적으로도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기회가 되면 꼭 해보고 싶은 촬영입니다. 진짜 여러모로 사진이건 영상이건 손떨방 부분에서는 한두 차원 다른 수준의 레벨을 보여주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고 현존 최고의 손떨방을 가진 카메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카메라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미지 퀄리티잖아요. G9 마크2는 약 2520만 화소의 4:3 비율을 가진 마이크로 포서드 사이즈의 센서를 가지고 있는데 센서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다이나믹 레인지 부스트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이미지 퀄리티를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조금 그래서 불공평할 수 있겠지만 풀프레임 카메라인 S5 마크2와 안부 5스탑 복원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요? 실제로 이렇게 과도하게 언더가 난 사진들도 충분히 복원을 해낼 수 있는 정도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고감도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마포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잖아요. 암만 다이나믹 레인지 부스트 이 기술을 통해서 고감도 저노이즈를 실현했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풀프레임인 S5 마크2와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좀 딸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이게 풀프레임이랑 비교해서 그렇지 마포 카메라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데다가 이게 또 감도를 적당히 올렸을 때 특유의 굵은 입자감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보이는 포인트고요. 특히나 이번에 새로 추가된 라이카 모노크롬이랑 적당히 높은 ISO의 굵은 입자감은 정말 찰떡같은 궁합을 보여줍니다. 동영상 기능도 되게 좋은데요. 보통 파나소닉의 마포 카메라는 사진용, 영상용 따로 나오는 편이고 영상용 카메라들은 뒤에 H자가 붙으니까
이 카메라는 사진 위주의 카메라로 나온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영상 기능들을 모두 지원해요. 외부 SSD를 활용해가지고 최대 5.7K 24p의 프로레스 422 HQ 촬영 가능하고요. 내부 SD카드 녹화로 5.8K 30p 420 10비트의 4:3 오픈 게이트 포맷도 지원을 합니다. 슬로우 모션의 경우에는 DCI 4K에 120p 420 10비트 지원하고 DCI 4K 60p에 422 10비트까지 녹화가 가능해요. 이미지 퀄리티는 당연히 좋으며 역시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로그인 V로그를 지원하기 때문에 쉽고 간편하게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와 좋은 색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S5 마크2와 같은 카메라와 함께 섞어서 사용할 때도 컬러나 톤을 매치시키기 쉽다는 점도 저에게는 큰 장점이었고요. 센서 사이즈가 작은 만큼 스포츠나 액션을 촬영할 때 롤링 셔터에 의한 부작용이 적게 나타나고 오랜 시간 동안 120p나 60p 촬영을 할 때 많이 걱정할 수 있는 발열에 대한 문제도 아직까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훌륭한 오토포커스랑 손떨방 성능까지 더해져가지고 영상 성능이 전혀 서브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진짜 매력적인 영상용 바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 마포를 접한 게 GH4라는 카메라였고 그것도 파나소닉 카메라죠. 그 이후에도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꾸준히 손대봤는데 요즘 점점 풀프레임 카메라들이 대세로 부상하게 되면서 마포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좀 슬프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파나소닉에서 신제품을 계속 내주고 있다는 점이 너무 고마운 부분이고 분명히 충분히 좋고 장점이 있는 판형인 만큼 앞으로도 좋은 카메라랑 렌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G9 마크2의 숏텀 리뷰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OK컷 권종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